730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에 출마하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선이 되면 예산폭탄을 퍼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999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랜드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정현 전 홍보수석,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겁니까? 오늘 독특한 공약을 내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오늘 고향인 순천 곡성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예산을 더 많이 따낼 수 있다는 뜻이었겠고, 또 예산을 많이 따오면 좋다는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정부와의 친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와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그런 정부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쟁자였던 정진석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던 논리였는데요. 만약에 이정현 전 수석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받는다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랜드 참사 15주기였죠? 예,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랜드 추모식 원래도 마음이 무거운 행사지만 올해는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됐습니다. 시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에서 불이 난 사고였는데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생 5명이 숨진 태안해병대 캠프 사고 유가족들, 그리고 192명이 숨졌던 대구 지하철 화재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오늘 지적한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단체는 아동과 학생의 안전정책을 다루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반드시 열어야 되지만 정부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예. 이게 법적으로 열어야 되는 회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을 열어야 되는 회의인데 2008년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 갈등이 어느 정도 노사 타결을 통해서 진전이 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고 염호석 씨 연결식이 오늘 열렸던가요? 예,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전국 민주노동자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고 염호석 씨는 지난 5월 17일 노조 탄압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임금 단체 협약 체결, 그리고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노숙투쟁을 벌여왔는데요. 그저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음으로 기준협약 가결 조인식을 맺었고, 오늘 사망 44일 만에 연결식을 끝으로 농성을 매듭지었습니다. 기준협약이라는 것은 전국에 센터가 흩어져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그리고 기본급 120만 원 보장,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용은 부족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단체 협약을 가진 실제적인 노조가 됐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까도 그야말로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시켜서 신문 칼럼까지 게재하게 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예. 일단 문화일보가 이렇게 문화일보의 반응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문화일보에 기고해온 칼럼이 약 40여 편 정도 되는데 그게 모두 제자들을 시켜서 쓰게 한 대필 칼럼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김 후보자를 맹비난하면서 장관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교수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그동안 자신들하고 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김 후보자를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옹호해온 그런 기사를 써왔는데요. 자기들한테 보내온 칼럼이 대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확인한 후에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설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자 허울 아래 문화일보는 물론 수많은 독자들까지 기만한 것으로 후한무치의 전형이면서 범법행위에까지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사설 말고도 기사로까지 강력히 비판하는 걸 보니까 문화일보가 화가 아주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어요? 예, 리얼미터 주간조사에서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50.0%를 기록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일간조사에서 50%를 들어갔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총 취합을 해보니까 50.0%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43.4%였고요. 반대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50.0%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한 주간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그 차이가 6.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 직후에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 기념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국방위원회 명의의 특별 제안을 남쪽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마다 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취소라는 실현되기 힘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단초가 되는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사장을 뽑는 공모에 류현순 전홍구 현 KBS 부사장, 그리고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등 총 30명이 지원한 상황에서 오늘 저녁 6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